60, 70대 분들 보면 짐이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옮겨 다니면서 짐은 많은데요. 이 짐 중에 대부분은 버리셔야 되는 짐들이에요. 그런 거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한번 컨설팅 받아보시면 짐을 뭐 반 정도 줄이실 수 있어요. 팍 줄이셔가지고 방을 하나만 줄이시더라도 그죠? 40평에서 30평으로 갈 수 있거든요. 서울에 방 하나는 5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방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거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팍 줄이셔가지고 그 도심에서 이렇게 사시는 것도 좋고요. 지금 아파트 사도 될까요? 제가 계속 사라고 말씀드리죠. 갈아타기 하실 분은 제가 사라고 해서 막 이렇게 다주택자분들이 지금 더 사고 이러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는 겁니다. 오대방에서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내 집 마련이지 뭐 다주택자가 또 한 채 더 사는 걸 뭐 선동하거나 이러는 거 전혀 아닙니다. 내 집 마련, 무주택자가 집을 사시는 거 아니면 1주택자가 갈아타시는 거 이런 거는 지금 하시기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집값 상승에 대한 변수들을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오를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집 한 채 가지신 분이 조금 좋은 집을 사시는 거, 뭐 그리고 집이 없는 분들 이렇게 또 사시는 거, 제가 최근에 이제 상담한 경우는 평촌에 파시고 지금 무주택자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은 여러분 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팔면 무조건 사셔야 돼요. 텀을 두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떨어질 수도 있어가지고 이득을 볼 수 있는데요. 한 70, 80%는 우리가 집값은 우상향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팔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파실 때 이제 갈아타시는 걸로 무조건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물론 세팅을 아주 잘 돼 있으시더라고요. 평촌 쪽에서 이렇게 120만 원 월세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팅을 아주 잘 되셨죠. 그래서 모든 자금을 다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수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또 그분은 이제 그 강남으로 들어가시려고 막 이렇게 저한테 상담하셨는데 제가 그건 너무 무리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왜냐하면 강남은 이제 전세가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전세로 사실 수 없는 지역들도 많이 있어요. 토지거래 가구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럴 경우는 굉장한 이제 부담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고 이제 마용성 같은데, 용산은 높고요. 마성이죠. 따지고 그 두 가지인데요. 마포하고 성동구 같은 경우는 뭐 한 최근에 이제 부르는 호가들이 20억대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요. 여전히 이제 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포 같은 경우는 뭐 공동역 주변으로 보면 전세가율도 굉장히 높아요.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업무지구 쪽에 가깝지 않습니까? 여의도하고 광화문을 끼고 있으니까요. 뭐 그런 데 같은 경우는 5억에서 10억 사이면 충분히 30평대 넘어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이제 많이 권해드렸거든요. 지금 그냥 무주택자로 계시는 분들은 집을 마련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전세를 사시는 거는 저는 이제 재계약해서 전세를 사실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 이제 사람은 이제 편한 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전세를 이제는 4년 사실 수 있거든요. 근데 2년 살고 또 계약갱신 청구권 쓰면 5%밖에 못 올리니까 아주 편안하게 4년 사실 수 있는데 4년 이후에 집값이 어떻게 될지를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별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전세를 다시 사는 건. 집값이 오르고 떨어지는 걸 반복하는데 집을 사도 될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왜 떨어졌는지를 자꾸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왜 조정을 받았는지. 금리를 1년 동안에 7배를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근데 그게 안 떨어지고 0.5%였잖아요. 기준금리. 3.5%가 지금 돼 있어요. 근데 안 떨어지면 좀 이상하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받은 건데, 그럼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그럼 3.5%에서 7%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럴 가능성보다는 3.5%에서 오히려 2%대로 내년에 되면 그죠? 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전문가분들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제 채권하는 분들이 금리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내년 되면 한 2% 후반대 정도에 가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기준금리를 대부분 예측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뭐 그거는 그냥 예측입니다만 어쨌든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큰지, 이게 7배는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2배씩 막 이렇게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떨어졌는지를 보시고 앞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변수, 수급 상황, 그 다음에 경기,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상황. 금융 상황은 이제 통화량이 어느 정도 풀려 있는지,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수렴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아마 옛날 같은 저금리로는 가기는 힘들 거지만 중금리 상황으로는 되겠죠. 이미 뭐 거의 3, 4% 중금리로 가고 있으니까요. 신규 대출 받으시는 분은 지금 3% 후반대라든지 4% 초반대에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 정도면 우리가
30년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저금리 상황입니다. 참여정부 이제 마지막에 기준금리가 5%였어요. 그때도 뭐 패닉 바잉하고 난리였습니다. 그런 거 고려해 보신다 그러면 앞으로 금리 수준이 조금 더 조정됐을 때 그죠? 오히려 더 오를 가능성이 있지 떨어질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최근 서울 아파트 갈아타기 수요가 늘었다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실제로 저희는 매달 이제 몇백 건씩 거래를 하는 회사니까요. 오셔가지고 저하고도 상담을 하는데요. 상담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갈아타기 수요였어요. 그래서 강서를 팔고 마포로 간다든지 이런 수요입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데이터를 봤는데요. 이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40, 50대가 사시면 대부분 갈아타기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주택 보유율이 60%가 훌쩍 넘거든요. 근데 20, 30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초 매입자가 많거든요. 20대 같은 경우는 10%입니다. 수준이. 예, 보유율이, 주택 보유율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대부분 최초 매입이니까요. 그래서 40, 50대 비중과 20, 30대 비중의 차이를 본 거예요. 왜냐하면 40, 50대 비중이 늘더라도 20, 30대 비중이 같이 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가 우리가 보통 이야기했던 영끌이라고 그러죠. 21년도 초반에 그랬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는 보면 차이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40, 50대도 많이 사고 갈아타기, 20, 30대도 최초 매입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중 차이가 거의 없었는데요. 2024년 1분기 같은 경우는 그 비중 차이가 14%포인트가 넘어요. 그러니까 20, 30대는 거의 안 산 거고, 그죠? 40, 50대만 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이제 2, 4분기로 와서는 20, 30대도 이제 많이 사는 걸로 지금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걸로 저희가 느끼거든요, 피부로. 그래서 차이가 좀 이제 줄어들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비중 차이로 봐서 갈아타기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갈아타기란 무엇인가요? 예, 갈아타기가 우리가 좁은 의미로 볼 때는 내가 가진 집에서 더 좋은 지역, 더 좋은 상품으로 가서 삶의 질을 높이고 그다음에 투자 가치를 또 높일 수 있는 이런 류의 거래 방식을 이제 이야기하고요. 광의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뒤에서도 좀 설명드리겠지만 60, 70대 분들의 갈아타기는 좀 좋은 데보다는 아닌 데로, 그죠? 그리고 집 규모도 좀 줄여가시는, 애들이 다 이제 출가하고, 그죠? 결혼을 안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독립하거든요. 그럼 두 분이 사시거나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40평 이런 걸 가지고 있으실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그죠? 가시고 이러는 것도 저는 넓은 의미의 갈아타기도 맞다. 그리고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갈아타기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광의의 갈아타기는 그런 60, 70대 분 또는 전세에서 매매로 가는 분들까지도 다 포함한 개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갈아타기 좋은 시기는 언제인가요? 예, 우리가 대부분 갈아타기를 주거 토너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상승기 때 많이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갈아타기는 하락기나 조정기 때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말씀드렸듯이 좁은 의미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주거 선호지역으로 이제 갈아타시는 거거든요. 근데 주거 선호지역 같은 경우는 상승기 때는 주거 선호지역이 더 많이 오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덜 오르니까 갈아타기 하면 손해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나는 안 올랐는데 여기는 더 많이 오르니까요. 네. 그런데 하락기 때는 어떻습니까? 떨어지는 비율은 비슷해요. 20억짜리 아파트가 10% 떨어지면 2억이 떨어지고요. 10억 아파트가 10% 떨어지면 1억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오히려 주거선호지로 갈아타는 게 내 건 좋게 떨어지고 여기는 금액적으로 보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4년 1분기 때 갈아타기가 많았거든요. 예, 그런 이유가 저는 좀 있었다고 봐요. 물론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상황이 좀 바뀌어갑니다. 그죠? 2달 전에 왔을 때만 해도 제 말이 좀 신빙성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상승기로 이제 접어들었다. 그래서 주거 선호지역과 마용성이 오히려 더 많이 오르고 내 건 덜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갈아타기 하시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이제 늦게 이제 갈아타기 하는 건데요. 근데 갈아타기라는 게 꼭 지금 서울에 이제 강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갈아타기 하시는 건 아니고요. 서울 외곽에서 서울로 들어오시는 경우는 지금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강서지점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지점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아직까지 그렇게 뚜렷한 흐름은 없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서울 외곽을 정리하고, 그죠? 서울로 진입하실 때 강서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오시는 데는 아주 좋은 시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좀 조정기 때 하시는 게 제가 볼 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갈아타기 좋은 지역과 금액대는 어떤가요?
예,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마용성도 꽤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서울 좀 외곽 지역들, 물론 뭐 그게 꼭 노도강이라든 금강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중에서도 그죠. 주거선호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마용성 뭐 이런 지역이 아닌 지역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 이를테면 9억에서 뭐 12억, 15억으로 갈아타신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지금 또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뭐 마찬가지로 경기도 내에서도 보면 우리가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판교를 예를 든다 그러면 판교가 좋아지고 나면 분당,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용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과천이라고 한다 그러면 과천이 좋아지면 어디가 좋아집니까? 인덕원, 안양, 그 다음 3번 이런 쪽으로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차가 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직까지 안 오른 지역들, 뭐 이렇게 상승률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아직까지는 이런 지역들은 그 분위기를 타고 있지 않구나.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 현장에 가서 중개사분하고 상담을 해보시면, 뭐 여기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뚜렷한 흐름은 없어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오를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뭐 역세권이라든지 그죠? 서울하고 접근성 좋은 데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가시더라도 뭐 문제 없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갈아타기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팁은?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사실은 역세권 아닌 지역이 없긴 한데요. 어쨌든 역세권이 의미가 있고요. 갈수록 이제 우리가 그 소비 자체가 역 주변에서 아마 많이 일어날 거예요. 멀리 안 가고. 예, 내 사는 곳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뭐 슬세권이라든지 그걸 이제 하이퍼로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 또 코로나 같은 게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멀리 가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런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릴 때 대단지, 우리가 선택하실 때는 아무래도 대단지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역세권 대단지 신축. 과거에는 이제 신축도 오르고 재건축 아파트도 올랐거든요. 30년 이상 된.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30년 된 아파트라도 지금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과 같은 이슈가 있는데 아니면 크게 반응은 없어요. 재건축보다는 신축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선택하시면 좋지 않을까 봅니다. 지역적으로 본다면 입지대 역세권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예, 지역적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입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입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입지 안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우리가 역세권이거든요. 그런 점 따지고 본다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 변수는 아닌 것 같고요. 입지라고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그냥 입지가 아니고요. 뭐 역이라든지 학군이라든지 그죠? 주거 선호라든지 이런 걸 다 이제 따지고 우리가 입지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례 소개 및 분석 갈아타기 사례로 보는 유형을 알려주신다면? 2030 세대분들이 이제 상급지로 가시는 이런 케이스가 먼저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제가 상담한 케이스 중에는 이제 중구에 6, 7억대 정도 20평대 아파트를 가지신 분인데요. 조금 이제 노후된 아파트예요. 거기서 이제 갈아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권해드렸던 데는 중구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성동구입니다. 예,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20, 30대 갈아타기 하시는 경우는 좀 가까운 데로 이렇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자제분들이 아직 어리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먼 데로 가시면 이제 적응하시기가 힘드세요. 주변 지역 중에서 이제 주거선호 지역으로 조금 더 높은 입지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상급지로 이제 갈아타시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20, 30대는 자금력에서 조금 한계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요. 아기도 하나 놓으시고 하면서 우리 그 증여 같은 거 양쪽에서 받으시면 3억까지 이제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더라도 아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자금 계획 같은 걸 좀 철저히 세우시는 게 좋겠죠. 저는 뭐 난 특정 지역을 꼭 가야 된다 이런 개념은 좀 안 가지시는 게 좋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20, 30대는 지역을 이동하실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딱 정착해서 사실 수 있는 세대는 아니거든요. 40, 50 세대 같은 경우는 아마 그 거주하신다 그러면 그 거주하시는 데서 굉장히 오래 사실 거예요. 이게 자녀분들 키우시면 일단 6년이 훌쩍 넘어가잖아요. 근데 6년 전에 오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서부터 이제 옮기시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간 거주하십니다. 그러면 거의 거기 이제 주거선호지역들이고요. 대부분. 그럼 거기 거주하시거든요. 근데 20, 30대는 좀 투자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 월세로 살면서 그죠. 갭으로 그냥 사놓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좀 너무 지역을 이제 한정하셔가지고 볼 필요는 없다.
라고 보고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자금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고민하시는 뭐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40, 50대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이제 지역이 어느 정도 정해지십니다. 그죠? 저는 이제 마곡에 사는데요. 저희 앞에 계셨던 세대는 이제 젊은 분이셨어요. 애가 이제 고학력 되니까 이제 목동으로 가셨거든요. 그럼 그분은 이제 거의 한 10년 목동에 사실 거예요. 그래서 지역을 이제 좀 특정하셔가지고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다음 뭐 40, 50대 정도 되시면 이제 자금력을 그죠? 충분히 이제 그 조달하실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왜냐하면 40대부터 50대까지는 이게 쭉 상향이 되니까요. 그래서 대출 같은 것도 좀 충분히 활용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40, 50대는 이제 좀 지역적으로 특정하시고 대출도 충분히 활용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공격적으로 갈아타기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60, 70대는 이제 은퇴 예정이시거나 은퇴하셨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줄여가시는 걸 저는 권해드립니다. 20억, 30억짜리 집, 서울에 뭐 어지간하면 아파트 뭐 괜찮은 건 2, 30억 되는데요. 그걸 좀 줄여셔가지고 현금을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좀 편하게 사시는 게 좋은데 제가 권해드려도 잘 안 하려고 하세요. 이게 자녀분 때문에 자꾸 이제 빼서 쓴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부담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자녀분은 자녀분대로 또 사시면 되기 때문에 나는 이제 현금을 좀 많이 확보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요. 도심 떠나시는 거는 절대로 안 되십니다. 이렇게 전원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갔다가 대부분 다시 돌아오세요. 제 친구들도 다 그랬던 것 같고요. 도심을 떠나지 말고요. 병원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잘 갖춰진 데서 오히려 뭐 평소를 줄이면 되거든요. 60, 70대 분들 보면 짐이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옮겨 다니면서 짐은 많은데요. 이 짐 중에 대부분은 버리셔야 되는 짐들이에요. 그런 거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한번 컨설팅 받아보시면 짐을 뭐 반 정도 줄이실 수 있어요. 팍 줄이셔가지고 방을 하나만 줄이셔더라도 그죠? 40평에서 30평으로 갈 수 있거든요. 서울에 방 하나는 5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방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건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팍 줄이셔가지고 그 도심에서 이렇게 사시는 것도 좋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저는 이제 지방에서 계속 고등학교까지 자랐기 때문에 지방에 제 지인분들이 이제 문의를 많이 하세요. 제가 이제 문의받았던 사례는 이제 구서동이라고 부산에 이제 동네 뭐 온천장, 구서동 뭐 이런 데가 또 주거 선호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해운대보다도 훨씬 더 살기 좋은 동네였어요. 네, 거기 사시는 분인데 한 15년 된 아파트인 것 같아요. 근처에 이제 신축 아파트 좀 추천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사지 말고 서울을 사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전세 살아라. 지방에는 전세 살면 나가라는 말도 안 하고요.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지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라는 게 어차피 매매 가격 대비해서 전세 가격이 정해지잖아요. 근데 지방은 그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뭐 필요하면 신축으로 가셔가지고 또 사실 수도 있고요. 뭐 4년마다 이렇게 다니시더라도 좋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사를 좀 많이 다니면 좀 짐도 이렇게 우리 한 번씩 정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비용이 들긴 하는데요. 뭐 그런 정도는 저는 이렇게 뭐 리뉴얼 한다는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괜찮다고 봐요. 서울에 당신이 이제 그렇게 전세 살고 모을 수 있는 자금으로 갭 투자 같은 걸 하셔가지고 서울에 아파트를 사라.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서울이 많이 오를 거니까요. 그 지방은 앞으로 한 10년 지나면 상당히 힘들어질 겁니다. 뭐 수도권은 지금 계속 인구가 늘잖아요. 지방은 이제 줄고 있고요. 그래서 느는 인구의 대부분이 20, 30대예요. 제 친구들 자녀들 보더라도 한 반 정도는 서울에 학교를 들어오고 우리가 인서울대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서울로 어쨌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요즘 서울대학이 아니고 인서울만 돼도 서울대학입니다. 그래서 서울로 막 들어오려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남아있는 친구들, 자제분들도 반은 직장을 서울로 또 얻으세요. 이게 대부분이 서울로 오십니다.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갈수록 지방은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서울 살아. 그리고 지방은 그냥 편하게 전세 살아라. 이렇게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지방의 이제 갈아타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개념은 다르죠. 예, 개념은 다르지만 서울이나 수도권 쪽을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